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드백 연금투자 김호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사항은 ISA 계좌 3년 경과하면 의무가입 기간을 보통 경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해지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복리 투자를 이어갈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3년 경과 후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유리한 경우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연금투자진단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투자 분석 또는 진단 리포트를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과 맞게 현재 내 계좌가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전체 금융자산 중에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의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의 질문사항들 한번 읽어보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재오픈이 가능하다.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3년이 지나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넘었을 때 일단은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를 넘었을 때 그리고 납입은 보통 6천만원에서 보통 3년 정도 되면 뭐 한 8천만원까지는 충분히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랬을 때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놔뒀다 가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9.5%가 아니라 9.9% 정도의 세금 내는 걸로 계속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배당금이 이제 한 200만원 넘어가면 계속 갱신하려고 주식 다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를 반복해야 돼서 굉장히 귀찮아질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운용하고자 하는 운용 방침들은 모두 다 다를 수 있는데 질문 주신 분께서 살펴보니까 아마도 배당 중심의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의 기본 규칙은 최소 유지기간, 의무가입 기간은 3년,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200만원, 400만원이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예금 형태의 운용을 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상 200만원 또는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금액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은 15.4%가 아니라 9.9%로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3년 지나면 가능한 것은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재가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입기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때는 해지 후 재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가입하려면 결국에 비과세 한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신규 가입하고 또 그 다음에 또 2천만원 한도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해서 3년마다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지나면 가능한 거 여기에 적어두지는 않았으나 어디로 옮길 수 있죠?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 쪽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전을 통해서 절세 계좌로 최대한 많은 금융자산들을 보낼 목적으로도 ISA 계좌를 많이들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3년마다 재가입하는 거, 자,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반복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뭐 길지만 짧은 시간에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해서 계속적으로 비과세 효과를 계속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될 수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귀찮아들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기분 좋게 매도해서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데 ISA 계좌 안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해지 후 재가입보다는 아마 계속적으로 장기 보유의 가능성들이 좀 사실상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해지하려면 보유한 주식 또는 ETF 사실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혹은 이익을 확정짓는 행위를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결국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상품들을 일단 다 매도 처리하고 현금화한 다음에 예수금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비용과 포트폴리오가 이제 흐트러질 수도 있겠죠. 한번 매도하고 결국 재가입해서 신규로 또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분처럼 이 배당 ETF 장기 보유 전략이면 내가 인출하기 전까지는 지급받은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재투자해서 배당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해지하게 되면 결국에 실익 대비 번거로움이 상당 부분 클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3년마다 해지 후 그래도 재가입을 고려할 만한 경우는, 일단은 단기 중심의 투자, 나는 길게 투자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단순히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 실현이 잦은 경우,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중심의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년마다 수익이 크게 누적되는 경우, 사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면 역시나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적용받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됐다. 이때는 새 판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해서 비과세 한도를 일단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가입을 통해서 납입하는 전략들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3년 정도 납입하게 되면 계좌 안에는 적어도 많게는 6천만원, 더 많게는 8천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당연히 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2천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해지했을 때 예를 들어 8천만원의 자금이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2천만원 납입하고 그러면 6천만원은 도대체 어디에다 둬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물론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운용하는 방법들도 고려 대상은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다시 해지 후 재가입했었을 때 이전에 쌓여있는 금융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 유지가 유리한 경우는 일단 배당 ETF나 혹은 지수 중심의 투자.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배당 중심의 투자가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배당 받으면 15.4% 세금 떼고 주는데 ISA 계좌 안에서는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고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중심의 투자, 사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혹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는 세금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수 중심의 투자는 역시나 국내 상장 해외 ETF와 관련된 지수 중심의 장기 투자는 나중에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결국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측면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측면에서 지수 중심의 투자자의 경우는 장기 유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년마다 매번 매도하고 재매수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9.9%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차감하겠으나 이러한 세금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에 장기 유지가 유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국 ISA 계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납입 재원이 넉넉하신 분들은 사실상 3년마다 재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마다 재가입할 때 ISA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들은 이왕이면 세금을 좀 덜 떼는 연금계좌 쪽으로 최대한 이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할 측면에서는 ISA 계좌 만기 자금은 IRP 계좌보다는 연금저축 쪽으로 옮겨놓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입 자원이 넉넉한 저축 여력이 빵빵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는 ISA 계좌 그냥 3년마다 잘 유지하면서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ISA 계좌에 2천만원 납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절세 계좌로 최대한 많은 금융자산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세금 노출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목돈을 만들어서 장기간 불릴 목적이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청년분들에게는 이 1억 원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ISA 계좌를 운영해 주시는 것을 조금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억 원을 납입한 다음에 3년마다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과세 이연 효과를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억 원 납입하고 장기 운용에서 목돈을 크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장기 보유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납입 여력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실상 내가 목돈을 찾아서 소비할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ISA 계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다시 옮겨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규 자금을 납입해서 지속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복리 효과도 키우고 그 다음에 ISA 계좌의 적절한 세제 혜택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연금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면 저희 연금투자 진단 이벤트 진행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투자 진단에 대한 분석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호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